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어제 밤잠 설치시고 잠 못 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잠을 제대로 못 네. 잤습니다.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계엄이 뭐죠? 어제 몇 시에 자셨어요, 그래서? 아니 3시 반인가쯤에 얼핏얼핏 하다가 잠들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와 지금 눈이 잘 안 떠집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요. 환율이 1,466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1,303원인가 4원이 장중에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놀랐던 게 기억나는데 환율 솟구치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더했죠. 접속 제한되기도 하고 네. 미국 증시에서도 뭐 한국 관련 ETF 이 종목들의 급등락에 급락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계엄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산타랠리 이제는 다 꺾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기대도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다가 오늘 다시금 발을 다 뺀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빠지게 되면 네. 종목들을 잘 선정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그쵸.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정치 테마주들 오늘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이재명 테마주로만 국한해서 봐도 상한가가 10대 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얼핏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된다라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 포트에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랭킹쇼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들 저희 채팅창에 다 쏟아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쏟아내시고요.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 종목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 다 받겠으니까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거나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저희 채팅방으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폭풍주포님. 미리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도 실패하고 조금만 빨리 잡았으면 네.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힝 하셨는데요. 사실은 진짜 이거 오늘 시작 전부터 난리가 났었죠. 저도 아침에 개장 전에 쓱 보면서 뭔가 기회가 있나 슬쩍 봤거든요. 이미 상한가로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시초가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바로 해버렸는데 네. 대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다 점상으로 그쵸. 올라가더라고요. 서답게님, 창호의 눈이 방송하다가 조실 듯 윤쟁이 중간중간 좀 때려주세요 하셨는데 진짜로 제가 일요일과 월요일에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네. 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잠을 좀 설쳐서 어제 하루 종일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평소보다 유난히 일찍 잔 자야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평소보다 더 늦게 자버렸습니다. 와, 지금 눈이 뻘개져가지고 방송에 티가 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실 겁니다. 미카엘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창호행, 윤지행, 한밤에 뭔 일이 돼요. 증시도 어려운데 산타랠리를 계엄이 납치해 갔어요. 정말 미치겠네요. 진짜. GS킴님, 차은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짜 2024년은 진짜 제가 손꼽는 정도로가 아니죠. 그냥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12월에도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예상치 못하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레츠코코님께서는 텐션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락장일 것 같아서 퀴즈쇼 불을 켜고 했네요. 10점 만점에 10점 보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은 정치 테마는 초고수 아니면 접근 금지하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정치 테마주는 그 관련된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거기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갑자기 무슨 장관 될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될 겁니까? 된다고 하면 회사 실적이 올라갑니까? 산업이 발전을 하나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급등락이 유독 심한 게 정치 테마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죠.
자, 그리고 은영리님, 고고의 사장님, 희망이와 난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폭풍주포님께서는 네. 정치 테마주로 현재 수익 중인 19% 야, 수익 중이시네요. 이거 진짜 능력자시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 햇살님, 금비 조조 위에 올렸어요 하고 종목 진단 이야기해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 주제 한번 공개하도록 할까요? 제가 언뜻 그 주제를 봤는데 흥미진진하던데요? 오늘은 저희 앞전에 하는 통통 퀴즈쇼 있잖아요. 통통팟에서도 나왔죠, 네, 이런 게. 통통팟에서도 모든 문제가 다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주제 띄워주시죠.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 남을 만한 지난 밤이었습니다. 네, 계엄 계엄령. 소식으로 난리가 났죠. 네. 주제 한번 볼까요? 보시죠. 네, 주제 바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계엄령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된 사건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실 만한 사건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사건 중에서 긴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3일 네. 윤 대통령의 계엄이 바로 올라와 있네요. 정말 업데이트 속도 빠릅니다. 저 계엄령은 정말 초장기간 선포가 됐죠? 네. 몇 시간 됐나요? 5시간 30분입니다. 그 정도? 정확히. 그래요. 요 정도가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꽤 긴 사건들도 좀 있습니다. 네, 어제 계엄령이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사건, 그냥 바로 그 전의 사건이 바로 12.6 사건.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참고로 11.6 사건과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입니다. 1979년에 부마 민주항쟁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11.6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1961년이고 여수 순천 사건은 1948년까지 되돌아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초의 계엄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넘버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오랜 기간 계엄령이 동안. 선포됐던 계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약간 역사 퀴즈 같기도 한데 네. 정말 하루 동안에 너무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오늘 계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보니까 11.6 사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서당깨님도 폭풍주포님도 귀숙님도 그리고 다 11.6 사건 이야기를 다 꼽아주고 계시는데 와, 이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계실 것 같아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리고 희망이 하나님께서 계엄령이 은근히 많았군요 하셨는데 어제가 총 17번째 계엄령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계엄령이 발동된 게 꽤 있습니다. 예전에 그 수능에서 근현대사를 저 채택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4가지 그 사회탐구 영역에서 네. 3가지 과목이 다 역사 과목이었는데 근현대사 선택했었죠. 저는 역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계엄령 그거 몇 번 했는지 오. 그 연도별로 다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된 사건을 주제로 정하기 전에 정권에서 가장 많이 계엄령을 한 정권은 네. 이걸로 내려다가 그것도 재밌겠는데? 압도적인 몇 분이 계시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오케이. 다 한 번씩이어서 아, 할 그래요? 수가 없었습니다. 아, 3위까지만 그 몇 분이 한 2분 정도 아닌가요? 3분입니다. 3분인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네. 붉은 사막님, 역사책 길이길이 남겼네요. 학생들 시험에 나오겠어요. 정말 진짜 밤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렇죠. 그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어제 시장 참 좋았죠? 네. 여당 대표도 몰랐다고 하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현근리님께서는 뭔 짓을 할지 모름. 아직 진행형임. 그렇죠. 아직 모르죠. 그래, 주어는 네. 생략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답을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본격적으로 조목진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사실 시장의 흐름은 영 좋지 못합니다. 네.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만 해도 어땠어요? 분위기가 첫 거래일 그래. 첫 거래일은 예비 동작이었고 어제 급등하니까 그래 12월은 뭔가 다르겠지. 정말 약간의 안심이 그쵸. 됐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올렸던 거 다 빼놨습니다. 네. 진짜
어제 죽겠네요, 들어왔던 정말. 외국인들의 수급 지금 아직 네. 장 마감까지 꽤 남아있는데도 거의 다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딱 정확히 턱걸이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미끄러뜨립니까?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종목별로 또 흐름이 다를 테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부터 출발해 볼 텐데 좋습니다. 이 자, 정도. 지금 시장과는 아주 무관하게 네. 가고 있는 카카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정치 색채가 조금 묻어나는 있죠. 흐름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 플랫폼 대표 업체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카카오는 사실 이전부터 요즘에 반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장 가장 강하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무려 7.8% 올라섭니다. 지금 카카오는 보시면요. 바닥 대비해서 거의 50%를 올려놓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잘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길게 장대 양봉이 섰을 때 이때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쵸. 자, 과연 카카오는 어떨까요? 42,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이시고 이거 올 여름에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요. 저때. 그러니까 지금 32,550원까지 가셨다가 네. 드디어 수익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쉬운 마음에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을 대단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카카오입니다. 올 여름에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고요. 와, 이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쭉 급등세입니다. 여기서 팔까요? 아니면 더 갖고 있을까요? 네,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찔러도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지난번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히든카드에 38,000에 사서 단기 목표가 47,000, 오늘 47,100원 와서 목표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혜에 호재가 뜬 거죠. 원래 카카오는, 이게 오늘 시장을 보시면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코스피 100등 안에 있는 카카오페이 1등 12.8, 카카오 8. 오늘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올랐습니다. 한 30% 대다수 한 지난달 말부터 30%씩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카카오뱅크도 있죠. 카카오그룹 있고 나머지는 개별 호재들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관련된 수혜주 한국가스공사는 대한고래 이제 이렇게 보면 에너지도 같이 빠지고 은행주도 좀 빠지고 은행도 많이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장에 빠지면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한번 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제가 이제 12월 달에 유망주가 네이버라는 카카오 이 두 개인데요. 미국은 테슬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그 AI 인프라 구축된 걸 사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먼저 가장 빨리 오르는 게 섹터로 보면 인터넷 섹터 중에 이제 플랫폼 이런 거죠. 플랫폼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게임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계엄령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계엄령 또 한번 또 정비대관 또 발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또 발동됐어서 국회가 기능을 못 하고 그냥 우리도 밖에 못 나오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은 뭘 하겠어요? 앉아서 포털 사이트를 보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여기저기 가입하고 지금 텔레그램 가입도 급증하고 있고 카페도 개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주식은. 그런데 또 가만히 놀고 있어요. 할 일도 없고 밖에도 못 나오고 대모하면 못 잡혀가고 이렇게 하면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도 이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그러면, 지금 번져놨다고 팔까요? 오늘 아침에는 전체 걸로 다 빠졌다 하더라도 이따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4만 내가 여름에 사서 4만 전원대 이렇게 샀어요. 샀으면 주식을 10%밖에 안 샀습니다. 그럼 요거 10% 샀으니까 요건 본전 이상 완전 수익 중인데 운이 좋은 거죠. 어쨌든. 그런데 잘 들고 있어서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어서 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10% 있을 때 다른 주식도 다 이것저것 한 10종목 갖고 있으면 다 이것저것 손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왔을 때 좀 물을 타든지 아니면 여기 사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또 재매수했다가 안 되면 또 팔았다가 본전지켰다가 또 재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가든지. 그런데 이 카카오는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로 보면 이익이 있잖아. 이익이 지금 올해 5,300억 예상된 내년 이익이 20% 늘고 그다음에 17% 늘고 이익이 계속 15%대 늘고 있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으면 마진이 이제 개선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도 조금 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이버도 10%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를 가지고 서버에서 활용해서 다양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톡 서비스도 이제 챗GPT를 가지고 활용하기 실질적으로 나올 거고요.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다 관련된 걸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도 보시면 어저께 언론 주식이 메타 플랫폼스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 지지부진하다가 지금부터 보복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AI로 인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 인프라 구축돼서 그것을 활용하는 걸 그쪽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를 볼 때가 아니라 이렇게 그것처럼 이제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시대에 밖에 못 나가지고 그런 비슷해요. 그래서 급등하고 지금은 팔 때가 사야 될 때고요.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매출도 이익도 뭐 작년보다 증가 3분기 뭐 이거 작년도 영업이익은 한 28% 증가되고요. 매출도 뭐 5% 증가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도 개선됐는데 보세요. 과거에 이제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강풍이 불어닥친 주식에는 낙폭 가대가 없어요. 요걸 기억한다면 강풍이 불어닥쳤잖아요. 네카로 과거에 21년도. 국민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9월 달에. 작년 9월에 포기하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대다수 자금 커신 10억 이상 자금들은 전부 다 포스코홀딩스 1등이에요. 매일. 그럼 포스코홀딩스 반타작 이상 났잖아요. 지금 그때 50만대 지금. 반타작이죠. 그럼 요거 손절하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 또 반타작이에요. 요거 반타작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있으면 뭐 1, 2년 기다리면 또 올라와요. 그럼 내 계좌에서 손절하지 않을 주식 바닥에 샀다면 그쯤에 6, 70 빠져서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럼 내 계좌에 돈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해났다 했으면 했다가 다시 좀 들어가든지 저희도 이제 주식 선물로 하면 뭐 이렇게 매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샀어요. 가다가 못 갔어요. 그럼 본전이 까고 다시 폭락해서 재매수하고 여기 샀다가 이렇게 해서 또 입장 가자 그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차트를 배우든지 아니면 종목을 한 10% 사서 물리면 추가 매수 나중에 내려가도 손절하지 않아도 될 기업인지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이런 거 분석하고 있고 지금 보유를 했다가 오히려 눌린 목좀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갖춰져 있고요. 보세요. 수급이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경험이 되더라도 수급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호재했더라도 수급이 누군가 팔면 빠져요. 그죠? 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미 기존부터 했잖아요. 11월 중순부터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이버는 외국인 샀고요. 카카오는 기관이 사고 있어서 보유를 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올 여름 정도 주봉 차트로 보면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모양이 좋은 것은 이미 네이버고 네이버는 완벽한 중기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는 이제 중기 바닥 확인하는 찰나입니다. 그래서 조정 우려를 조금 올라왔을 때 바닥에서 완전히 80%까지 이상 빠졌다가 바닥에서 고개 내미는데 많이 올라왔네 팔아야지 10% 먹고 20% 먹고 그러면 다른 거 뭘 살 겁니까? 다른 거 사면 물려요. 낙폭과 되죠. 또 그러면 또 다른 뭐 경기민간에 사면 또 물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근처 61,700원이 고점인 61,900원 고점인데요. 올해 1월 달 이 돌파 시도할 거로 보여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보유를 하시는 거 좋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는 일단 5만 단기 5만 3천 원 이렇게 좀 높이겠습니다. 5만 2천 원, 5만 3천 원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보유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지고 계십시오. 자, 카카오입니다. 지난 코로나의 절정 시기 때 국민주였죠. 카카오와 네이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내리막길을 타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이 맺히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반등이 진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가짜 반등 몇 번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급격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유독 더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도 8자리는 아니랍니다. 조금 더 보유가 가능하겠고 길게도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5만 원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였습니다. 네, 고고씨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주주수가 200만 명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이 주주분들의 평단가가 5만 5천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카카오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만 5천 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평균인 거고요. 예. 윗단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저 평균이 더 높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주변만 봐도 카카오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다 많은 이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네. 자, 카카오 그래도 뭐 계속 보세요. 이렇게 무한정 내려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갈 때 되면 또 가는 거죠. 단 회사가 뭐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긴 하겠지만요. 자, JK777님 울분이 담겨있는 한마디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나라냐? 제3차 대전 온다. 라면 통조림 물 쟁겨놔라. 그래서 어제 계엄령 떨어지고 나서 그 C사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으니 생활 물품 미리 해야 된다. 해야 된다면서 네. 광고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이 회사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건가 원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운영을 대단히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음식료 업종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삼양식품, 농심풍무원, 대상, 롯데칠성, 서울식품까지 지금 플러스권 나오고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배고픈 하마님 넥슨 게임즈를 담고 계시는데 네.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안장군님, 역시 안장군님은 인사말이 항상 범상치 않아요. 비교적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여쭙지 않았는데 그래요. 안녕하다는 그 답변을 내려주시면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 다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군님께서 사실 네. 그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비교적 안녕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자, 얀얀님, 제 이야기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잔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라는 점. 그래요. 저도 어제 그 광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타이밍을 이렇게 노리는구나. 자, 그래요. 자, 많은 분들께서 역시 어젯밤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많이 아직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증시는 그 여파를 더 제대로 느끼고 네. 있죠. 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다음 종목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넬 구띠님의 종목이고요. BHI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7,500원에 10%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 산업군 자체가 원전이죠. 원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잘 가던 원전에 이게 무슨 난립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21 이평선까지 이탈이 나온 상태고 그러네요. 너무 많이 밀려서 야, 이거 61 평소까지 만약에 네. 맞닿는 걸 생각한다면 아직도 확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내림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낙폭이 큽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BHI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이제 뭐 이렇게 손해 나니까 뭐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속상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뭐 어떤 상황을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 아니면 장이 그래서 그렇다 뭐 어떤 악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주식 투자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데 돈 버는 데는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보시면 보세요. 이 BHI는 발전 회사에 보일러라든지 관련된 이런 열교환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력회사라든지 대형 건설사라든지 제철회사 이렇게 시설을 뭐 발전소를 만들다 이렇게 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RS의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계획하에 다 계획이 짜져 있으면 그게 뭐 누가 되더라도 그 완전 취소하고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이 잡혀 있으면 거의 매출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한 이익이 이렇게 늘 거라고 과거에는 21년도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서 적자나 300억 적자 나다가 그나마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작년부터 조금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조금 올려 영업이익 150억 올해는 영업이익이 228 내년에 300억 300 조금 그렇게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 좀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면 이 나아지는 상황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된 거 뭐 좀 그러면 그래서 만들면 그 안에 뭐 보일러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도할 때는. 그래서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왜 손실을 보냐 하면 오늘 여기 어저께 종가가 17,870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17,500원 샀으니까 이익이잖아요. 나는 사던 단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가에 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팔 때 샀어 이미. 오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내가 위험한 구간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추세가 하락 역배열 있다가 모든 이평선이 모이고 돌파해서 가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여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리스크 없는 구간에 사야 됩니다. 거래 실력이 다 보이잖아요. 나는 날아갈 거야 이렇게 다 시그널을 줍니다. 여기 급락해서 여기 사도 그죠? 돌파하면 여기 사든지 사선 고점 다 돌파니까 그럼 사도 12,000, 13,000원이에요. 아무리 늦게 사도. 그럼 지금도 이길잖아. 그럼 오늘 팔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을 이미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하루 급등시키고 하루 급등시키니까 거래를 사장 제도의 거래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거 누구 사는 게 아니고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고 계속 매매하면서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증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거래가 실리는데 여기에 거래가 실린 단가에서 보시면 많이 실렸잖아요. 여기 실린 단가에서 그냥 단순합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 그렇게 뭐 완전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똑똑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대중들은 문해의 전법이라고 그러죠. 단순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많이 거래가 됐네? 그러니까 요 거래된 거의 절반이라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은 18,000원 깨지면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 것을. 판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미 18,000원의 매도가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나는 17,000 밑에서 사니까 손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아침에 왜 기다려요, 이거를? 시가가 얼만데요? 시가가 17,000원인데, 17,000원 그냥 때려야 되는 거죠? 내 막 900원인데 1,000원 손해 나니까 다시 회복해야지.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것은 감정 플레이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시청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전 근처에 있다가, 여차 악재가 있으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원래 기다려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좋아지지만 이미 주가가 다 반영돼 시가총액이 지금 내년에 300억 나온다도 시가총액이 지금 4,500 15배인데요. 기계 관련된 주식은 한 번 또 들어가 안 돼. 10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절반 매도하시고 반등할 때 16,500원 오면 나머지 16,300원에 나머지로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큰 BHI에 대해서 상담 길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바로 랭킹 주제 5위 한번 공개할게요. 네.
지금 채팅창에요. 채팅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낮잠 좀 주무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오늘은 그냥 그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쉬실 분들은 쉬셔도 됩니다. 저희가 참여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진행자로서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맞아요. 테니 지금이라도 잠깐 쪽잠 주무셔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이거 출근을 해야 네. 되는 건가, 학교를 갈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만 네. 봐도 다들 이거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그냥 할 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 주제 계엄령입니다. 정말 벌써 피로하네요. 계엄이라는 얘기 보자마자. 계엄령이 가장 오랜 기간 선포됐던 계엄령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5위는 당연히 네. 가장 짧은 거겠죠. 그렇죠. 와, 바로 5위는 이겁니다. 띄워주세요. 2024년 어제 그 사건입니다. 12월 3일 네. 10시 23분입니다. 정확히. 네, 5시간 30분의 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왜 한 겁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나요? 밤에 갑자기 계엄령이 네. 선포가 되고 나서 새벽까지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말이죠. 조금 새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새벽이나 뭐 그 밤이나 정말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어제 그 사건이 역대 가장 짧았던 계엄 선포 사건이었습니다. 17번째 계엄이자 가장 네. 짧았던 사건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5위까지 맞춰봤고요. 뭐 사실 5위는 뭐 누구나 아셨을 네. 테니까 4위부터가 진짜 퀴즈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도 계엄 선포된 거예요? 삐뽀 그래요, 됐습니다. 이제 네. 지금 3초 정도 선포됐나요? 랭킹쇼 그러지 계엄령 마요. 사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오늘 네. 하루 종일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딱 떠올리기만 해도 정치 테마주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나씩 미란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에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선포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예산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민주당 쪽에서 야당 측의 일방적인 그것으로 영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예산안 부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먼저 1위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1% 정도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53,00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HBM 수출 통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외국인 쪽의 매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카카오가 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계엄 사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카카오 계열사들 여러 수사, 조사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 따라서 이번 계엄 사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주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나흘 연속의 상승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주가는 4%까지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 쪽에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이슈와 함께 어제장부터 좀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이럭스가 1% 플러스 드론줍니다. 그리고 노을이 주가 21%까지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이렇게 비상계엄령의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국방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탄핵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대한 그 동력이 실려 있는 상태고요. LK 삼양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소폭의 상승, 주가가 바닥을 잡고 완전히 올라서지는 못하고요.
16만 원 선 중반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토는 9%까지 상승을 하면서 5,67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핀테크 보안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인 모듈 격자 기반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규 사설 인증서 솔루션 개발했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이 세계 최초 양자 내성 솔루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PM풍년도 정치인 테마인데 이 분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장 초반부터 움직임 나왔었군요. 장 초반에 튀어올랐다가 약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주가 7,88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PM풍년은 김동연 경기지사 관련주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에서는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한 차례 그 외에 또 야권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관심을 모으면서 또 주목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뒤를 이어 DS 단석의 주가가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10위권 아래쪽으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꼬리를 달면서 8%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12%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의 저가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3만 원 선 돌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31만 8,500원 2%의 하락. 현재 32만 원 선 약간 밑돌고 있고요. 덕성 역시도 정치인 테마 25%까지의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죠. 덕성 그리고 대상홀딩스까지. 이 종목은 지금은 29.82% 상승인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려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 속에서 17%까지의 급락 33,6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는 대북 테마이기도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이기도 한데요. 이런 호재, 겹테마라는 점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에 8%의 상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좀 빠르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계엄령 해제로 인해서 탄핵이 대두된다면 대북 친화적인 민주당 쪽에 유리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또 일신석재 같은 남북 경협주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의 주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동신건설과 에이텍 같은 이런 종목들 상한가, 이재명 테마주가 일제히 상한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SK 하이닉스, 과연 이 두 가지 종목 가운데 현재 시점 관심에 둘 만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자, 이수페타시스 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와 대결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오늘 좀 색다르게 들어가네요. SK 하이닉스의 좀 큰 종목이긴 한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유상증자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그 얘기가 또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다시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2호 인수에 대해서 인수하지 않겠다 포기설이 나왔다가 공시를 통해서 이 포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분봉 차트로 좀 밀렸거든요. 오늘 낙폭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냐 SK 하이닉스냐.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혁명 시대에는 글로벌 1등주가 실패 없는 1등주입니다. 글로벌 1등 하지 않는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 하는 회사들은 물려도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은 글로벌 1등이죠. 근데 메모리는 1등이 아니고, 물론 HBM도 메모리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절반도 안 되지만요. 메모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굳이 제가 HBM 사는 건 이제 호재성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글로벌 1등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사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왜 그러냐면, 이수페타시스는 왜 글로벌 1등이잖아요. 다층 기판에 MLB에 글로벌 1등이고 미국 공장도 있고요.
미국의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 전年까지도.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요. 영업이익이 내년에 한 1,600억 정도면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기판은 계속 들어가죠.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층 기판 계속 써이니까 앞으로 26년도 데이터 센터 계속 만들어지니까 AI 데이터 센터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뭐 재무제표 이렇게 봤더니 한 제2호로 5,500억 유상증자해서 인수한 자기 돈으로 뭐 인수를 못 하는 거예요. 1년 유동부채가 한 2,900억 정도인데 유동자산이 4천억밖에 안 되니까 물론 재무비율은 괜찮지만 그래도 본인 돈으로는 안 되니까 유상증자 하겠다는 1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 5천억 하면 개인들이 뭐 굳이 MLB가 관련된 연간 사업을 인수하겠다면 당연히 유상증자도 참여해주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2차전지 쪽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주가는 저평가로 왔고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직 뭐 결정 안 났겠지만 뭐 주주들이 반대해서라도 증자 못하게 해든지 해도 돈 하면 다른 데 쓰든지 1년에 지금 작년에 뭐 현금이 한 2천억 들어오고 올해도 거의 막 들어오니까 돈이 잘 벌고 있어요. 잘 벌고 있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실망 매물 많은데 이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눌림 묶어가 매수해도 되니까 이수페타시가 더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저희 채팅창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한 네. 종목 더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그 정치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치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경제, 증시의 상승을 기원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채팅창으로 볼까요? 원성일님, 영? 영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또 해석이 필요한 한마디를 네. 던져주셨는데 자, 아마 오타를 내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돌고 돌아서 원점이 된다. 다시 시장은 반복이 되고 네.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볼까요? 또는 원전인가요? 아주 심플하네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네. 용용이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 주셨고요. 졸파고TV님 LI 이 졸파고TV님 굉장히 신사시거든요. LI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오늘 나락간 거 내일은 회복되겠지 하셨는데 눈물 난다는 이야기를 네. 남겨주셨어요. 졸파고TV님 오늘 하락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들 좀 더 실적도 좋아지고 그쵸. 산업들 분위기도 나아지면 분명히 또 주식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그렇게 눈물 네. 나게 슬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쉿호님께서는요 10조 자금 마련하는 걸로 살짝만 태워도 좋을 건데. 그리고 로데미님 이거 한국을 떠나실 생각이신가요? 미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국내 증시에도 정치에도 참 많이 아픔을 느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랭킹쇼 오늘의 주제 계엄령에 관련된 이야기 네.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선포됐던 사건들인데요.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엄령이 가장 오래 선포됐던 사건 중에 4위입니다. 4위는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입니다. 네. 이때 10일 정도 좀 선포가 됐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이때 선포가 된 계엄령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11.6 사건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있었던 항쟁의 결과 네. 그때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딱 10일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네요. 5시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또 확 차이가 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정권마다 횟수도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박정희 정권 때 계엄령이 선포된 게 총 5번이었고요. 그중 하나의 사건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까지 알려드렸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네.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인데요.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결국 원전으로 한번 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네요. 좀 전에 최병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신기수 전문가의 관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죠. 종목은요, 한전기술입니다. 매수 가격 69,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BHI나 사실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기술이 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건 BHI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라가다가. 급등이라고 그렇죠. 있었죠. BHI가 유독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전기술 차트 그럼 보세요. 그냥 매수하셨던 그가 그대로 네. 계속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더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잘 버티다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때 이러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짜리 급락에 그치는 건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원전주들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잘 버티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제 원전주가 어젯밤에 있었던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예, 이제 역풍을 맞는, 예, 가장 최전선에 있는 섹터가 이제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원전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어떻다든지, 앞으로 원전 수주가 어떻게 될 거라는 등, 체코가 어떻게 될 거라는 등,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소용이 있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특히 이쪽에 이제 그 금융가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금 바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태풍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원전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태풍의 바람 속에서 한동안 이제 어떻게 되든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로 따져줘야지 뭐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어떻게 주가를 예상을 하고 하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건이 잠잠해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씨 관련된 부분은 이제 탄핵 정국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일단 좋을 수는 없겠다. 한전기술이든 원전주든 한동안 좋을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그래도 반등은 나올 것인가.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빠져나오고 마지노선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아프지만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대응법이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한전기술은 15%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도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 싶은 생각은 이제 들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마지노선을 안 몇 번 건드렸어요. 이미 몇 개의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이제 바로 이제 또 하나 정도의 마지노선 저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정도는 한번 기다려 볼 만은 좀 하고요.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마지노선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안 깨고 한전기술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선을 깬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시세가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56,000원 정도 잡으시고 당장 팔기에는 그 마지노선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하지만 56,000원 깨지면은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너무 큰 반등 바라지 마시고요. 한 63,0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뭐 손실 좀 보면서 일단은 좀 빠져나오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좀 빠져나올까.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래쪽 마지노선과 그리고 위쪽에 약간의 반등선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가격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한전기술 살펴드렸습니다. 원전주들이 무더기 지금 하락이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도 오늘 대단히 큰 하락세 15%가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56,000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빠져나오는 걸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좀 윗방향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5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손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까지 많이 남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위로 좀 올라선다면 63,000원 정도에서는 그때 또 빠져나오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6,000원과 63,000원 가격을 꼭 기억을 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 올라오고 있고 또 한 분께서는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손절 타이밍도 놓치셨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리동행님께서는요. 이제 손실폭 좀 줄이려라 하는 찰나에 에이구. 그렇죠.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그래요. 정치는 정치인데 자꾸 정치권의 얘기들이 경제에,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정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고고씨님, 한국파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즉 급등이라는 얘기인지 급락이라는 얘기인지 약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기숙님, 도라뿐님과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자, 저희는 또 계속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노수영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96,500원에 7%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중기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짚어주셨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요새 계속해서 하단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73,60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요 몇 거래일간에는 그 빨간불을 켜내고 있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짝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주전자 재료 현재가 보면은 현재는 0.32% 살짝 밀리면서 9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7%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왠지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신 것 같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주전자 재료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은 건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음극재 업체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영업이익을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350%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해 실적 성장을 많이 지금 하는 업체인 게 거의 뭐 확정적이고요. 내년도도 뭐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를 이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 지금 채택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차종들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리콘 음극재는 더 많이 확대가 되지 기존의 흑연 음극재를 계속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낙관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3분기하고 4분기 때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추가 하락을 했고 또 뭐 전기차들 요즘에 시세가 2차 전지 다들 안 좋았으니까 뭐 이 회사도 거기 타면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이 회사의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일단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단기도 좋고 또 중기로 들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그러니까 3개월, 3, 4개월 정도 본다면은 그 안에는 이 121선 있는데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로 본다면은 6개월 이상 들고 있겠다 하시면은 제 생각엔 내년도 하반기 되면은 대주전자 재료는 다시 또 15만 원대에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저는 이제 그 전기차들이 본격적인 시세를 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오히려 IRA 그 법안 폐지된다는 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2차 전지주들 다들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1만 원 보시고요. 예, 그리고 위쪽으로는 그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1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7%시잖아요. 한 10%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 더 들어가셔도 무난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극재 관련돼서 대장 역할을 해냈던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7% 비중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3% 정도는 추가적으로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13만 원, 15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고고식님께서 오늘 짝은 절파고님이 주인공이다 하셨는데, 네. 절파고님 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참 손실이 좀 많이 크셔가지고. 네, 많이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들을 올려주시는 것마다 손실이 좀 많이 큰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얀얀님, 버티는 것 맛이 많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저평가님도 위에 보니까 코스피 4천 가려면 미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와 함께 저평가님께서는 4천보다 2천이 더 가깝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걸 바라보고 싶은데 사실이 그래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 3천만 제발 갔으면 하고 네. 얘기했던 게 벌써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들 지금 지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게 아닐까요? 이제 12월도 됐고 연초 이러다 바뀌다 보면 분위기가 반전이 나오면 또 이럴 땐 급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첼리님 오셨습니다. 화장품주도 어제 많이 올라오길래 매도 준비, 버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 4%다. 이런 와중에요. 지니님께서는 유일하게 신기수 전문가님은 믿는 분이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함께하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한 종목 더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내사랑님의 종목인데요. 반도체입니다. KC텍 알아보죠. 자, KC텍의 매수 가격은 31,100원이고요. 비중 적지 않습니다. 25% 갖고 오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31,100원이면요.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아주 낮은 바닥권의 가격인데 최근 주가가 갑작스럽게 저기 얼마 전 이틀 전이죠? 급격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이거 뭐야? 한 레벨 더 떨어지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할지 말지 지금 바로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KC텍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면서 기존에 좀 지지를 해주던 바닥권을 또 이탈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내려갈까봐 걱정이신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그 법이 적용된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근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것들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특히 중국 쪽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내년도 실적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KC텍은 4분기까지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은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실제 규제가 이제 그 실행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KC텍의 이제 케미컬 쪽으로 이제 폴리싱하는 장비가,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중국 쪽에서 어쩌면은 더 많이 쓸만한 장비고 또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회사 쪽에서 기대를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중국 쪽으로의 어떤 판로 같은 것들이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회사 쪽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그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도 상당히 이제 다운그레이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이 주가가 우르르 빠졌거든요. 과연 그럼 여기가 저점일까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5%라는 비중이 반도체 쪽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뭐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반등이 뭐 나올 값에 그래도 한 10% 정도로 비중을 좀 줄여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더 빠지든지 뭐 아니면은 그 바닥잡이를 좀 하면은 뭐 비중을 좀 타든지 뭐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체 계좌에서 어차피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비중을 한 15% 정도 매도를 하시고 한 10%만 들고요. 뭐 바닥 그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생기면은 최소한 5일선 같은 것들이 타면은 그 다음에 전망 같은 것들도 보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 의견 자체가 지금은 약간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캐시텍 같은 경우도 61선 정도까지가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좀 한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시장 대응 또 종목 대응의 한 가지 방법으로 비중은 일단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텍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의견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KC텍 일단 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61선 정도에서 비중 줄이거나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C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저희 4위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네. 랭킹 주제 3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어떤 사건일까요? 자, 계엄이 가장 길게 선포된 사건. 네. 첫 번째 계엄령이 선포됐던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죠. 이때가 1948년이고요. 네. 이승만 정권의 정부 수립 100일 정도 만에 맞아요. 이런 일이 터졌죠. 그리고 계엄이 무려 저렇게 100일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105일 동안이네요. 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 정도면 1, 2위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계엄령이 선포됐던 겁니까? 1년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네. 와, 그러면 1, 2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가 알아볼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미란 앵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현재 낙폭도 크게 줄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대 지수는 2% 초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오전장에 이슈로 알아봤던 그 주요 이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자, 먼저 1시간 간격으로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요. 3위에 카카오페이가 15%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큰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카카오페이가 31,000원 선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1%대 하락, 이수페타시스 2.6%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에이럭스가 자리를 잡고 있죠. 드론 관련주 이 종목의 주가 2%까지 오르면서 5일선 우상향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 종목입니다. 노을의 주가가 17%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토는 양자 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까지 이 종목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아톤, 그 양자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또 역으로 걱정해야 될 것이 보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 보안을 양자 컴퓨팅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걸 먼저 개발을 하면 다른 나라의 보안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기업으로 아톤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RF 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22%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상계엄령 때문에 사실 살짝 묻힌 이슈이기도 한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우주용 태양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갈륨 소재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 수출 통제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RF 머트리얼즈는 중국의 전면 통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질화관륨 전력 소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갈륨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보의 주가는 2.85%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중국 쪽에서 먼저 미국 쪽에서 반도체 수출 HBM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조치가 나왔었고 중국이 이에 따라서 광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갈륨뿐 아니라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흑연 관련주로 상보가 주목을 받고 있네요. 비트나인의 주가는 2%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이번 정권의 정책 관련주 원전과 대왕고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9%까지 하락이고요. 한국가스공사 더 크게 18%의 급락으로 33,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린바이오가 바닥권에서 24%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재명 관련주로 주목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LK삼양, SK하이닉스, 이 밖에도 덕성, 이 종목은 한동훈 테마, 화천기계, 조국테마, PM풍년, 김동현 테마 이렇게 고르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대상홀딩스까지 상한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은요. 1시간 이내 종목에서 VT가 조금 전에 빠졌네요. 제가 모니터하고 있을 때 1시 구간 기준으로는 들어가 있었던 VT를 기준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VT가 상당히 강하고요. 실리콘투나 한국화장품제조 이런 쪽은 좀 약합니다. 화장품주와 또 엔터주도 유독 강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섹터 가운데 원픽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섹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강력했었던 화장품 종목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에 대해서 시즌이잖아요, 12월 달이. 그런데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나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는 섹터일 것 같은데 화장품주로 봐야 될지 엔터 종목들로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원픽 섹터는 어디일까요? 예, 이제 엔터 화장품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 본다면은 저는 양쪽 다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인데 굉장히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엔터주들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공연 취소 부분이 상당히 이제 몇 개의 공연들이 취소된 부분은 이제 부각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연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후죽순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내년도에 되게 되면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일단 4분기 실적이 이제 괜찮고
또 내년까지의 실적 성장이 있을 만한 종목으로 고르는 게 좋겠죠. 화장품주 중에 오늘 뭐 VT가 상당히 선박을 하는데 뭐 이제 그 VT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오늘 그 어디 ENC 지분 추가 인수한 것 때문에 그 어제랑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 제가 화장품들은 중국 쪽에 기대는 화장품 업체들,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쪽보다도 미국 쪽에 기대는 업체들이 좋다 그랬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실리콘투 같은 업체들. 미국 쪽에 화장품 사업을 진출을 하려면은 실리콘투를 통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실리콘투의 그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미국 진출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뭐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지금도 좋고 내년까지도 계속 또 좋아지지 않을까. 또 4분기 실적 좋다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투는 지금 이제 거의 바닥잡이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일단 저는 이제 미국 쪽에 기대는 화장품 업체 그리고 그중에서 실리콘투를 탑픽으로 일단 뽑아보고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뭐 엔터주들이 요즘에 다들 좋았죠. 특히 JYP는 뭐 실적 좋으면서 많이 올라왔고, 또 YG엔터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SM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기에는 좀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니까 좀 주가가 쉬고 있는데 당장 사기에는 좀 그렇고요. 좀 쉰다면은 엔터주는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경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예, 뭐 박진영 씨가 직접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을 잘하는 것 같고 한 7만 원 정도까지 빠져준다면 JYP 엔터를 살만하다. 그리고 YG도 그 블랙핑크 컴백권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YG도 지금 구간 뭐 21선 지지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들어갈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까? 이거는 뭐 그거는 그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종목도 살만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이즈가 있으면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또 한 19만 원까지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매수할 만하다 봐요. 그 내년도에 이제 BTS 완전체 컴백권 물론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한번 걸어볼 만하다고 그 굉장히 좀 그 파괴력이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의 뭐 뉴진스 이슈를 소화하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하이브도 19만 원 땅까지 내려오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뭐 실리콘투 탑픽으로 지금도 살 수 있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랑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내에서는 실리콘투를 탑픽 종목으로 짚어주셨고 거기에다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주셨고요. 엔터 종목들은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알고고님, 그래요. 이런 한마디가 지금 시점에 좀 필요합니다. 모두 좀 더 인내심으로 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참 이런 말씀 계속 드리기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좀 시장과 종목들을 들여다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임리얼님, 주식의 봄은 어디에 점점하셨는데 그 봄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결이 아빠님, 환율 걱정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걱정들과 우려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끝까지 또 종목 진단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아마님의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게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500원에 10%. 게임주 요새 참 좋은데 이 종목은 왜 안 갈까요? 다들 넥슨게임즈 하면 유저도 많고 추억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넥슨게임즈를 잘 알아서 그런 건지 이 종목 힘이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힘이 없는데요. 저 이 정도로 밀려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니, 지금 뭐 거래도 없고
지금 캔들을 맞아요. 봐도 움직임 자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새 게임 종목들이 이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요새 하반기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게임 이벤트도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게임 종목들이 요새 반등 잘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종목 한번 진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넥슨 게임즈인데요. 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예, 넥슨 게임즈는,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작 게임을 얼마나, 내느냐, 또 신작 게임의 흥행이 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걸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지난 이제 7월 달에 퍼스트 디센던스인가요? 이제 그런 이제 게임이 나왔는데, 그때 그거 잘 나간다고 이게 올라갔던 거예요. 잘 돼가지고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실망감을 줬어요. 첫 번째 업데이트가. 그래서 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쪽이 잘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해지면서 주가가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회사 주가가 또 올라가려면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기가 또 신작 게임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기대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신작 게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내년도에 또 신작이 하나 대기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뭐 던파 IP로, 던전 앤 파이트 IP로, 프로젝트 DW라고 지금 명명돼 있네요. 그러는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할 만한 구간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본다면 이 회사가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출액이 2021년도부터 보면은 2021년도에 630, 2022년도에 1300, 그 다음에 1900, 올해 지금 상반기, 3분기까지 2000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50억에서 그 다음에 120억, 올해 400억, 현재까지.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언제 올라가도 올라갈 수는 있다. 단지 지금 방아쇠를 당길 만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잠잠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이 프로젝트 DW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섞인 리포트라든가 그런 것들 또 회사 쪽에서의 이제 어떤 이제 마케팅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면은 주가가 또 올라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들고 계시고 단지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계시고 일단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2만 원까지는 올라올 걸로 봐요. 예,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한 18,000, 그러니까 본전가 정도 오면은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신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끌고 갈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유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이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를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은 밀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금처럼 주가가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들고 계신 평단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보니까요. 희망이야 난님, 인내심을 갖고 방송 진행해 주시는 앵커님들과 PD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딱 지켜주시면서 투자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트님, 바세린 어디 갔지? 올해는 텄다던데 이거 발라줘야 되겠어요. 시장이 텄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 속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이런 마음, 이런 게 참 그래도 보기 좋아요. 네. 종가에 좀 들어주려나 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알고고님도 한번 힘있게 밀어봅시다. 아직 그 기가 꺾이지 않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볼게요. 마지막은 이지훈님의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가보겠습니다. 21,000원의 10% 비중인데요. 최근에 주가 반등이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잘 가주다가 최근 며칠 들어서 조금 밀립니다. 특히 오늘 8%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도 단기간에 좀 꺾인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준님의 질문은 딱 간단합니다. 더 사요? 이겁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이 떨어졌을 때 이거 지금 파는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더 살까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전체적으로 뭐 괜찮기도 했고, 또 뭐 뉴스가 또 나온 게 있죠. 글로벌 AI 기업, 뭐 프랑스의 본사에 있는 미스트랄 AI하고 협력이 기대된다. 그 22일 날, 11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그거 이후에 한 번 더 박스권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음봉 맞고 떨어지죠. 이 회사는 지금 무슨 어제 있었던 계엄령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12월 2일 날 5일선을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5일선 중요한데 이날 팔았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사냐?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떤 뉴스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은 참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목표가 정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대응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의 주가 움직임을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경쟁력이라는 게 AI는 투자 규모가 얼마 되느냐가 그게 바로 경쟁력의 척도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 단위 투자를 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회사들 만들긴 만들지만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지만 그게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들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테마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테마의 어떤 차트 흐름상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또 21선을 넘어갈 수 있느냐예요. 22,5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요걸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22,000원, 22,300원 정도 올라가면은, 오히려 좀 약간의 반등 시에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선도 깨고 있고 이래가지고 시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좀 안 나오고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본전가 깨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단 팔아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파는 게 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시세가 또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다시 시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도 빠져나오는 전략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까지 살펴드렸고요. 이 종목을 끝으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벌써 레키쇼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네. 오늘의 레키쇼 주제, 계엄령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엄령이 발령됐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그중에 가장 계엄령이 길었던 사건들을 몇 개 꼽아보고 있거든요. 1, 2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1.6이냐, 5.16이냐, 1위는 어떤 사건이죠? 네,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서 우와. 5.16 군사정권 계엄이 558일로 어마어마하네요. 2년이 넘습니다. 어제 5시간 동안만 해도 난리가 네. 났었는데 5시간이 아니라 500일이 넘게 계엄령이 선포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11.6 사건이 440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에 남아있는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참 어젯밤부터 많이들 힘드실 그렇죠.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키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그래도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주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챔피언이다라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